결혼식 날 그 여자는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하자가 많아. 하지만 너도 별 수 없잖니? 환불은 안 돼. 안녕하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삶을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이런 이야기 자주 듣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누군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며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혼식 전날 잔뜩 긴장한 마음으로 예비 시댁을 찾았던 현지는 작은 이삿짐처럼 구석에 앉아 있었다. 식은땀이 뺨을 타고 내려왔고 남편 준혁은 말없이 차가운 차를 마시고 있었다. 됐고, 그나저나 내가 이혼을 몇 번 했든 그건 나한테 상관없어. 교도소에 들락거려 별이 몇 개라도 괜찮아. 하지만 나한테 울면서 반품하겠단 소리는 하지 마. 말투는 무심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마치 4% 널 며느리로 대할 생각 없다는 경고처럼. 현지는 작은 고개짓수로 대답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네, 알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다시 입을 열었다. 앞으로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단 하나야. 아무것도 하지 마. 나한테 전화하지도 마. 문제 생기면 너희끼리 해결해. 그게 내 조건이다. 그 순간 현지는 느꼈다. 이건 단순한 시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한쪽만 감내해야 하는 구조라는 걸.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믿었다. 준혁이라면 남편이라는 사람 하나만이라도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하지만 그 믿음은 너무도 쉽게 무너졌다. 예비 시댁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던 차 안 조심스럽게 물은 현지의 질문에 남편은 차창만 바라본 채 대답했다. 혹시 어머님께 제 이혼 사유 말씀하셨어요? 응, 말했지. 내가 전 남편이랑 왜 헤어졌는지도. 현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가 가장 고민했던 문제. 전 남편이 남자를 좋아했다는 사연은 단 한 번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녀의 과거였다. 그런데 그 민감한 이야기를 예비 시어머니에게 직접 이야기했다는 것, 그건 이해가 아닌 내치기 위한 타당성 확보였다. 그날 밤, 현지는 혼자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괜찮아, 나는 잘할 수 있어. 이번엔 정말 잘할 거야. 그녀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결혼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대가로 돌아올지 그 누구도 몰랐다. 결혼식은 조용히 그리고 어색하게 치러졌다. 예식장에서는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웃음은 철저히 만들어진 것이었다. 현지는 다짐했다. 웃는 척이라도 하자. 나는 이제 가족이니까. 하지만 결혼 후 첫 번째 생일, 현지는 그 다짐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알게 됐다. 그날 그녀는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을 들고 직접 집을 찾았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작지만 마음을 담았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쇼핑백을 내밀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선물을 받지도 않은 채 그 쇼핑백을 뒤로 밀어냈다. 이거 그냥 받은 걸로 치지 마. 아니, 안 받은 걸로 할게. 너 이거 받으면 뭘 달라고 할 줄 알고 내가 이걸 받겠니? 현지의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다. 뺨이 따끔하게 아파왔고 어쩐지 눈가가 시큰거렸다. 어머님, 생일이시니까 그냥 받아주시면. 꼴랑 이거 받아서 내가 뭐 없던 사람처럼 보이니? 우리 집 형편뻔히 아는데 이걸 왜 받아야 하지? 현지는 말문이 막혔다. 그 선물은 남편이 직접 고르고 포장까지 도운 것이었다. 아니, 그녀가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잠을 청했고 그 사건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여보, 오늘 어머님 생일인데 혹시 내가 뭘 실수했나? 몰라. 그냥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 그 말은 괜찮다는 위로가 아니었다. 그저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날 이후 현진은 노력이라는 이름으로 조금씩 자신을 지워갔다. 남편은 제 쇼핑몰에서 일했다. 그녀는 대표였고 남편은 실무를 담당했다.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은 말하곤 했다. 사장님 남편 되시는 분 좀 힘들어 보이세요. 사람이 늘 움츠러들어 있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남편 준혁은 어릴 적부터 늘 비교당하며 자라왔다. 작은 아들은 공기업 다니며 번듯하게 살고 있었고 그에 비해 준혁은 사업 실패에 개인 회생까지 겪은 집안의 수치였다. 그런 그를 현진은 이해하려 했다. 심지어 남편 명의로 사업자 명함까지 만들어졌다. 실제 사업자가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자신감을 줄 거라 믿었다. 명함 하나쯤 있으면 당신도 좀 당당해질 수 있잖아. 우리 같이 잘 살자. 그는 눈물을 흘렸다.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눈물의 의미를 현진은 오해하고 있었다. 결혼한 지 2년. 현진은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는 너무 예뻤고 엄마인 그녀는 아이가 숨 쉬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났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아이를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었다. 이상하지 않아? 이 애 하나도 우리 애 안 닮았어. 현진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그게 크면 달라질 수도 있고 콧대는 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너랑 준혁이 둘 다 콧대 없잖아. 얘는 왜 이렇게 오뚝해? 그전 남편하고 연락 끊은 거 맞아? 그 말에 현진은 말문이 막혔다. 사실 전 남편과의 연락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생일 인사나 안부 정도의 메시지였다. 연락은 가끔 했어요.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고 남편도 알고 있는 일이에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결혼하고도 전 남편이랑 연락을 해. 세상에 그런 무개념이 어딨니? 그녀의 눈이 번쩍였고 현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무슨 말을 해도 먹히지 않는 분위기였다. 결국 그날 밤 남편과 언성을 높이게 되었다.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나 그 사람한테 아무 감정도 없다고. 연락도 형식적이라고 했잖아. 근데 굳이 말해야 했어? 말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갔을 일 아니야? 그 순간 현진은 처음으로 남편이 날 지켜주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현진은 그날 친자 확인 검사를 마친 뒤 시댁으로 향했다. 하지만 초인종을 누르기 전 열려있는 현관문 사이로 들려오는 대화를 듣고 발걸음을 멈췄다. 엄마가 좀 더 구박했어야지. 그 여자 기가 너무 세. 그 정도로는 안 무너진다니까. 그니까 너도 같이 구박해. 난 밀고 넌 달래. 그래야 저런 여자 붙잡고 돈 뽑아낼 수 있어. 현지의 손에서 검사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그 순간 그녀는 모든 게 연기였다는 걸 깨달았다. 자신을 위해 울어줬던 남자, 사람 대접 못 받았다고 말하던 그 남자. 그가 시어머니와 함께 이혼을 위한 시나리오를 짜고 있었다. 이혼 사유는 절대 나한테 나오면 안 돼. 돈 못 받잖아. 재산 분할 최대한 끌어내야 하니까. 그 말에 현지의 모든 감정이 일시에 무너졌다. 믿음도, 사랑도, 동정도 그 순간부터 사라졌다. 그래, 이제 나도 계산해서 움직일게. 그날 이후 현지는 달라졌다. 남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본인 명의로 회수했고 모든 카드를 정지시켰다. 차 어디 갔어? 오늘 약속 있는데. 내 명이잖아. 필요하면 데려다 줄게. 현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남편이 자신을 후하게 정리되는 전처로 만들려 한다는 걸 이제는 똑똑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동시에 법률 자문을 구했고 모든 재산 정리를 시작했다. 그건 분명 복수였다. 하지만 그 복수는 정확하고 우아하게 그리고 조용히 진행되었다.
경수는 현지가 운영하는 쇼핑몰의 납품업체 대표였다. 차분하고 묵직한 사람. 어느 날 시어머니와 남편이 다시 찾아왔을 때 경수는 현지 곁에 있었다.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전 부인이 만나는 남자한테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으신 걸 보면. 이 여잔 거짓말이 습관이에요. 회사도 속였고 대표 명의도 조작했었어요. 경수는 픽 웃었다. 그리고 말없이 주머니에서 반지 케이스를 꺼냈다. 이 사람 꼭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청혼하러 왔습니다. 현지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 순간 그녀는 지난 몇 년을 돌아봤고 이 복수는 완성되었다는 걸 느꼈다. 세 번째 결혼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진짜 제대로 사랑해보려 해요. 현지가 경수의 청혼을 받은 날로부터 몇 달 후 남편과 시어머니는 다시 그녀를 찾아왔다. 이번엔 정말 초라했다. 예전처럼 고개를 치켜든 모습은 없었다. 아가, 우리 좀 도와줘. 이놈 때문에 집도 다 날렸어. 이젠 갈 데도 없어.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진짜로 망했어. 부탁이야. 눈앞의 두 사람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었다. 오히려 비참한 처지의 실패자였다. 현지는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있어요. 결혼 얘기 오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누군가 주저앉는 소리, 작게. 그날 시어머니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고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그 사람 없잖아. 결혼 또 지금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쪽은 결혼도 하기 전에 다른 여자랑 만났잖아요. 이혼하고도 새 출발 못한다는 법 있나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또 싸우기 시작했다. 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통쾌하다는 감정을 느꼈다. 며칠 후, 현지는 경수와 함께 카페에 있었다. 그런데 문이 벌컥 열리며 준혁이 들어왔다. 거친 숨을 내쉬며 경수를 노려봤다. 너 진짜 이 여자랑 결혼할 거야? 이 여자 다 거짓말뿐이야. 전 남편이랑도 계속 연락했고. 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경수가 손을 들어 막았다. 그는 준혁을 바라보며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어릴 땐 깽판 치는 거 저도 해봤어요. 근데 그거 미련일 뿐이죠. 복수는 마음에 남아있는 감정일 때나 가능한 겁니다. 준혁은 말없이 주먹을 꽉 쥐었고 그 상태로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날 밤 현지는 경수에게 말했다. 당신까지 끌어들이고 싶진 않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이미 끌려들었는걸요. 이젠 내가 지켜줄게요. 그 후 시어머니는 현지를 다시 찾아왔다. 예전과는 다르게 머리를 단정히 정리하고 양손엔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나 너희 집 들어가서 집안일도 할게. 진짜 죽은데 살게. 그냥 받아줘.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현지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끝났어요. 그때 왜 저를 그렇게 미워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녀는 더 이상 그 가혹했던 기억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결국 다시 돌아섰지만 SNS에는 현지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그녀가 아들을 조종했고 이혼을 유도했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그 여자 좀 무섭더라. 남편도 바꾸고 집도 뺏고 진짜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 그런 말들이 들려왔지만 현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결국 자신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젠 누가 뭐래도 나 자신을 지킬 거예요. 이혼이 마무리되던 날 법원 앞에서 준혁은 마지막으로 현지를 불러 세웠다. 그의 얼굴은 야위었고 눈빛은 비어 있었다. 어차피 걸린 거 이제 어쩌겠어. 근데 너 같은 여자 2번 다시 없을 거야. 현지는 멈추지 않고 조용히 뒷모습만 남긴 채 걸었다. 그의 말은 그녀에겐 이제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
몇 개월 뒤 현지의 쇼핑몰은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었다. 매출은 꾸준히 유지됐고 직원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따랐다. 새로운 제품 런칭도 앞두고 있었다. 그날 택배 물량 검수를 마치고 잠시 커피를 마시던 현지 앞에 준혁이 또다시 찾아왔다. 나 이제 정말 갈 데가 없어. 엄마도 날 버렸고 그 여자도 떠났어.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과거의 남편이 아니었다.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오만한 남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제발 다시는 안 그럴게. 그냥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현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내뱉었다. 늦었어요. 그녀의 대답은 이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점이었다. 마무리 CUT. 시간이 흘렀다. 경수와 현지는 여전히 연인이었고 조심스럽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이는 자라며 점점 현지를 닮아갔고 경수는 그 아이를 진심으로 아꼈다. 그는 말하곤 했다. 이 아이가 내 아이여도 지금보다 더 사랑하긴 어려울 것 같아. 현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많은 걸 잃었고 또 많은 걸 되찾은 인생이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이혼녀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그녀를 강한 여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은 끝까지 나답게 살아낸 사람이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